이번 시간에는 소규모 제작사 차량 안전 검사, 자동차 재원표 확인하기와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소규모 제작사 차량 안전 검사에 3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의 세계를 파헤쳐볼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자동차 검사의 현장 마스터시죠. 박승철 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승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배출가스 기기의 안전 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거를 자세히 배워볼지 기대가 되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이요. 네, 우리 학습자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기대하실 텐데 학습에 앞서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제작자 차량 안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동차 인증 제도는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이 적합함을 인정하고 판매하는 자기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나 자기인증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 성능시험 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 영세 소규모 제작자가 대부분이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기준 적용의 형평성 및 신뢰성 등을 위해서 자동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자동차 인증을 위해 자동차 재원표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경사각도 시험기 장비 설명서에 따라 경사각도 시험기의 기기 특성과 자동차의 특성을 알고 안전하게 경사각도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규모 제작자 차량 안전 검사를 위한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 관련 수업도 우리 학습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자동차 관련 법령에 근거한 차량의 재원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의 재원표의 각 항목에 대한 기준을 알고 기재된 수치를 실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사각도 시험기 장비 설명서에 따라 경사각도 시험기의 안전장치를 파악해 설치할 수 있으며 경사각도 시험기 장비 설명서에 따라 경사각도 시험기의 기기 특성과 자동차의 특성을 알고 안전하게 경사각도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위해 필요한 선수학습과 핵심 용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설계, 자동차 자체 수리, 자동차 셰시 정비, 자동차 전기전자 정비, 자동차 기관 정비입니다. 핵심 용어는 소규모 제작사, 자기인증제도, 경사각도 시험기, 자동차 안전점검 세부 기준 방법, 자동차 안전검사입니다. 실습 시작 전 실습 순서를 정하고 실습 기기 및 공구와 관련 서류, 재료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차량의 진행 앞, 뒤 방향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측정기의 수치 및 측정값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정비검사에 푹 빠진 MC 썰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김진혁입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소개할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가진 달인 김병만 선생님도 인정한 박승철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제가 원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기름이나 좀 갈고, 타이어나 좀 교체하고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강사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자동차 쪽에 박사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을 또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자동차 제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영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그중 먼저 자동차 제원표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원표 확인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자동차 제원표 확인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 인증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인증 제도는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 안전 기준 등이 적합함을 인정하고 판매하는 자기 인증 제도입니다. 강사님, 그러면 자기 인증 제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네, 자기 인증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소규모 제작사의 경우 영세 소규모 제작자가 대부분이어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기준 적용의 형평성 및 신뢰성 등을 위해서 자기 인증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인증 제도는 영세 소규모 제작사에게 더 필요한 제도네요. 네. 그러면 이 자기 인증 능력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자기 인증 능력 기준은 대규모 제작자와 소규모 제작자 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대규모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자기 인증 능력이 있는 자 또는 차대 번호를 배정받고 연간 제작 조립 대수가 2,500대 이상, 동일 형식 연간 500대 이상 차종별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한 자입니다. 와, 연간 500대 이상이요? 네. 야, 굉장히 많은 차종이네요. 네. 차수고. 야, 강사님, 소규모 제작자의 기준은요? 네, 소규모 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자기인증 능력이 없는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합 등에 대해서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고 자기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은 기술 검토와 안전검사 후 재원 통보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제작자 등록 절차를 알아야 하는데요. 제작자 등록 절차요? 제작자 등록 절차는 또 뭔가요? 네,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여 자기 인증하고자 하는 자를 제작자 등이라고 하는데 제작자 등록 절차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 시험, 검사 시설을 등록해서 제작, 수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운영 근거는 바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작자 등의 등록 신청 및 제33조 등록증 발급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제작, 시험, 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여 제작, 수입을 할 수 있는 절차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면 등록 절차 수행하기 위한 구비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네, 제작자 등록 구비 서류는 자기인증 능력 확보 제작자와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제작자, 그리고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자기인증 능력 미확보 수입자별로 서류가 다른데요. 실제 구비 서류가 어떻게 되며 소규모 제작자가 자기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사마다 등록 구비서류가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신청해야겠네요. 네. 강사님, 소규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제작자를 등록한 다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기술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술 검토는 또 무엇인가요? 네, 기술 검토란 자기 인증 능력을 갖추지 못한 병행 수입자, 소규모 제작자, 조립자가 성능 시험 대행자로부터 확인받은 사항으로 안전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 등을 제작 및 수입하기 전 서류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기술 검토의 운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성능시험자의 확인, 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입니다. 기술검토 신청 구비 서류에는 기술검토 신청서, 자동차 제어 및 외관도, 차대번호 표기 내용 또는 차대번호 시행계획, 자기인증 표시 내용 및 부착 방법, 종량 분포 계산시, 기술검토에서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요청되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자동차 제원표 확인하기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강사님, 모든 공부라는 거는 직접 좀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 습도도 빠르고, 좀 이렇게 막 금방 외우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자리를 옮겨서 한번 해볼까요? 어디? 저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요? 예. 저기 가시죠. 자동차 제원표 작성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제원표는 자동차 제작점을 가지고 참조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제작자명 넣어보겠습니다. 제작자명은 현대 자동차 되고요. 제작 등록번호는 넣어가시면 되겠는데, 차명은 현대 엑시먼트 하시고요. 형식은 여기 제작증이 있는 것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HU. 자, 차대 차트 영상 넣겠습니다. 차트 영상은 디귿형 프레임 캡 오버 형이라고 입력하고요. 승차 정원은 2명이겠습니다. 2명. 차량 중량 넣겠습니다. 차량 중량은 10465 넣고요. 최대 적재량은 9500 되겠습니다. 차량 총 중량은 20095. 차체 재원, 즉 길이, 너비, 높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길이는 12 실제로. 자, 그 다음 너비는 2490. 그 다음에 높이는 3260. 자, 하대 내측 치수를 적겠습니다. 하대 너비는 적재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10100. 그 다음에 너비는 2340. 높이는 450 되겠습니다. 공차시 하정 분포를 적어 보겠습니다. 공차시는 5325. 후축중 전후축중 2570. 그 다음에 똑같이 2570. 적차시 하중 분포를 적어 보겠습니다. 적차시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최대 적재량이 9,500, 9.5톤이 되겠습니다. 9,500을 실었을 때는 이 하중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차시 했을 때 하중 분포를 적어 주시는 겁니다. 적차시는 6635. 그 다음에 6730. 여기 보시면은 역시 6730. 여기서 후축중에 대한 6730. 자, 그 다음 종별을, 자동차 종류를 갖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종류는
네, 화물 자동차가 되겠죠. 네, 화물 자동차라고 적으시고요. 유형은 자, 일반형입니다. 자, 일반형 이거 적어주시고요. 구분은 자, 소형, 중형, 대형, 그러니까 지금 대형차니까 대형으로 넣어주시겠습니다. 용도는 예, 용도는 뭐 특별하게 적으실 필요 없고요. 자, 원동기 형식란이 있습니다. 원동기 형식 똑같이 D6 자, HC 넣어주시고요. 자, 원동기 출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원동기 출력은 350마력에 1900rpm입니다. 자, 기통수 역시 참조하셔서 적으시고요. 6기통에 예, 9960으로 넣으시고요. 사용 연료는 예, 경유 자동차니까 경유라고 적어주십니다. 제 연료 소비율을 이제 적으실 텐데요. 연료 소비율 같은 경우에는 시행세칙 별표 1에 27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서 측정된 수치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입을 합니다. 예, 승용차, 경영 및 소형 승합 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시가지 연비, 기타 자동차는 60km,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1 충전 정속 주행 거리를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8.2 정도 적으시고요. 자, 1회 충전 거리는 전기 자동차니까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고요. 축간 거리 7,600을 넣어주시고요. 윤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자 20, 60. 그다음에 후 윤간 거리 같은 경우에는 19, 20. 자, 전과 후가 다른 경우에는 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륜 바퀴가 하나씩밖에 없고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바퀴가 복륜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윤간 거리가 차이 나고요. 하드 업세트건 적어 보겠습니다. 855. 변속기 종류는 수동. 네, 단수는 여기 6-1로 나와 있네요. 이제 전진 6단, 후진 1단이 되고요. 타이어 형식은 앞과 뒤가 타이어 형식이 다릅니다. 자, 295 슬러시 80 아래 22.5 그 다음에 16 PR 되시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자 245에 70에 R 그 다음에 19.5 그 다음에 14 PR.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이고요. 차대 번호는 KM FFA 18 JP HC 013 478. 자, 모델 연도는 모델 좀 이렇게 밑으로 예. 중간으로 좀 예, 들어야 예. 모델 연도는 다시요. 모델 연도는 올해 등록된 차 2017년도 적으시고요. 예, 축별 설계 하중은 예, 보시는 바와 같이 3 보시고 후도 36. 자, 이렇게 해서 예, 자동차 지원표 작성하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사각도 시험기 운영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각도 시험기 운영이라면 차량의 경사각도 시험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왜 경사각도 시험을 하는 건가요? 네. 경사각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제작된 차량의 안전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사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사각도를 측정하는군요. 그렇다면 자동차 경사각도 측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경사각 측정 방법에는 경사각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경사각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각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사각도 측정기에 설치된 모든 차륜을 밀착시키고 차륜 정대장치 반대측의 모든 차륜이
경사각도 측정기의 답판에서 떨어지는 순간 답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좌측 방향과 우측 방향에 대해서 각각 측정합니다. 이 경우 공기 스프링 장치를 가진 자동차에 대해서는 레벨링 밸브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합니다. 차륜 정지 장치는 다음 그림 중 하나로 선택하며 차륜 정지 장치의 각도는 75 플러스 마이너스 5도로 설치합니다. 경사각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네, 경사각도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게중심 위치, 무게중심 높이 및 안전폭을 구해 그들의 값에서 최대 안전 경사각도를 계산합니다. 먼저 무게중심은 차체의 전후, 좌우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무게중심 높이는 자동차를 수평으로 한 경우에 기준면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동차를 수평 상태와 경사 상태에 대한 축중을 측정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후륜축의 차륜을 델타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자세 변화에 따른 전 차 쪽의 축 중량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봅니다. 델타 H는 약 8에서 10인치 정도의 유압적으로 들어 올립니다. 측정식은 지면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는 앞에서 구한 후륜 타이어 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에 후륜 타이어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므로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안전폭은 자동차의 차종 및 구조에 따라 각 식으로 좌측 및 우측의 안전폭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에 의한 무게중심, 무게중심 높이 및 안전폭에 대한 좌측, 우측에 대한 최대 안전 경사각도를 구합니다. 네, 이제 최대 안전 경사각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강사님, 지금 차가 기울고 있는데 지금 무슨 검사를 하길래 저렇게 기울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하는 검사는 네. 최대 안전 경사각도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검사인데요. 차량을 35도로 기울여서 차량이 전복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방법입니다. 야, 근데 저렇게 무거운 차가 저렇게 지금 기울고 있는데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쓰러지면은 네. 안전도 확보가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네. 부적합 대상이 되고요. 아, 반드시 네. 저렇게 35도 상황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먼저 측정 대상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측정 대상은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요? 어떤 경우들을 말하는 거죠? 네,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최대 안전 경사각도 사전 확인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투닝 승인 시 동급, 동형, 비교 대상 자동차보다 차체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그리고 난간대, 재활용품 수집 자동차 등 기존의 캐빈 높이보다 차체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측정 조건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먼저 최대 안전 경사각도 측정 시 자동차 손상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차대 번호, 원동기 형식, 재원 등이 신청한 자동차와 동일하고 임의로 튜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무게 중심을 낮추기 위한 구조물 및 부착물이 없어야 합니다.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조건을 확인할 때 측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네, 만약 측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 상태로 조치된 후 측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난 후에는요? 네, 그 이후에는 측정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동차는 공차 상태로 하고 좌석은 정위치에, 착유리 등은 모두 닫은 상태로 합니다. 이때 측정 단위는 도로 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각도 측정기에 설치된 차륜 정지 장치의 좌측 또는 우측의 모든 차륜을 밀착시키고 차륜 정지 장치 반대측의 모든 차륜이 경사각도 측정기의 답판에서 떨어지는 순간 답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좌측 방향과 우측 방향에 대해서 각각 측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한 다음에는요? 네,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안전기준이요? 안전기준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공차 상태의 자동차는 좌우 각각 35도, 이때 차량 총 중량이 차량 중량이 1.2배인 자동차는 30도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최대 경사각도 측정 결과표를 작성하면 검사가 끝나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이 나는군요. 네. 오늘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역시 현장에서 강사님과 함께 배우니 학습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정비 검사는 전문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에 배울 내용들이 기대가 됩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 제작자에 대한 자기 인증 방법은 기술 검토와 안전 검사 후 재원 통보를 시행. 자동차 재원표는 자동차 제작증을 참조해서 작성. 연료 소비율은 시행세 측 별표 1에 27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입.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최대 안전경사각도 사전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튜닝 승인 시 동형 동급 비교 대상 자동차보다 차체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 최대 안전경사 측정 시 자동차 손상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안내,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재원 등이 신청한 자동차와 동일하고 임의로 튜닝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 중심을 낮추기 위한 구조물 또는 부착물이 없어야 함. 자동차는 공차 상태로 하고 좌석은 정위치에, 착유리 등은 닫은 상태로 함. 측정 단위는 도로 하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 경사각도 측정기에 설치된 차륜 정지 장치에 좌측 또는 우측에 모든 차륜을 밀착시키고 차륜 정지 장치 반대측의 모든 차륜이 경사각도 측정기의 답판에서 떨어지는 순간 답판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좌측 방향과 우측 방향에 대하여 각각 측정. 공차 상태의 자동차는 좌우 각각 35도를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대 경사각도 측정 결과표를 작성. 네, 현장 강의 잘 봤습니다. 오늘 강사님과 함께 이 자동차 재원표 확인 및 경사각도 시험기 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처음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 막연하고 어려우셨나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현장에서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지금처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검사,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